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사소한 일로부터 중요한 일까지 여러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 많았을 겁니다.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한 후에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이처럼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고,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다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죠. 그렇게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는 순간 다른 선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겠죠. 다시 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뭘까요? 바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고등학생 신분이라고 가정해보고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고3을 마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3 마치고 바로 취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각자의 기준과 근거를 통해 선택을 하실 거예요. 우선 실제로 통계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까요? 교육부 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청년층 대학 진학률이 70%로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1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9명 빼고 21명은 대학교를 진학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좋은 대학 가라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정말 열성적이신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선배들도 다 가고 친구들도 다 가는데 나만 안 갈 수 없잖아? 내가 평소에 경제를 좋아하는데 경제학과로 진학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학 가면 미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 그래, 대학 가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것보다 대학교를 진학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선택에 대한 장점만을 생각하는 논리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진학을 선택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선택, 즉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선택에 대한 가치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의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선택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포기하게 되는 선택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이러한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대학을 진학하겠다고 결정하면 4년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봐야 되겠죠? 1년간 등록금 1,000만원 플러스 기타 비용 250만원을 잡으면 4년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5천만원이에요. 그 다음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선택했을 때 4년간 번 돈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1년에 연봉이 2,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년간 1억을 벌겠죠? 최종적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선택의 기회비용은 1억 플러스 5천만원으로 총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1억 5천만원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전학력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학 졸업 이후 평생 동안 얻게 될 소득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때보다 1억 5천만원 이상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8년 고졸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대략 15,000원이며 대졸은 24,000원입니다.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산해보면 고졸 연봉은 약 3,200만원이고 대졸 연봉은 약 5,200만원으로 대졸이 고졸보다 1년에 2,000만원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대략 8년 후면 대학교 졸업으로 인해 손해본 1억 5천만 원을 다 상쇄하면서 총 소득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시기가 2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8년 후인 30대 중반이 되는 시점에서 대졸이 고졸보다 총 소득을 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문제예요. 30대 중반에 총소득을 추월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늦은 시기에 추월한다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 60대까지 일을 하는데 30대 중반에 추월하게 되면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해서 대학교 진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건 이렇게 기회비용을 따지게 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공유와 박서준이고 둘 다 좋아함의 정도가 같다고 가정해볼게요. 옆 동네에 공유 닮은 남자가 살고 있고 여러분은 그 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연애에 눈먼 여러분은 그 썸남을 남자친구로 만들기 위해
한 달간 100만원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 썸남은 여러분들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합니다. 아,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100만원짜리 가방이 있는데 그거 사주면 남자친구가 돼줄게 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100만원만 있으면 이상형과 연애를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옆 동네 박서준 닮은 남자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도 제안을 합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50만원짜리 시계가 있는데 그거 사주면 남자친구 돼줄게 라고요. 자, 여러분은 전에 알고 있었던 공유 닮은 남자와 연애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박서준 닮은 남자와 연애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는 데이트하면서 들어간 시간, 비용,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100만원 가방 사주고 공유 닮은 남자와 연애를 할 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못해요. 좋아함의 정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50만원 주고 시계를 선물해주는 게 100만원 주고 가방을 선택하는 것보다 편익이 더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는 이미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에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을 이미 파묻었다고 해서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존버하면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 단순히 투자한 비용, 즉 매몰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손절해야 할 타이밍에 버티다가 자신의 자산을 더 날린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의 결론, 잘생기고 예쁜 사람과 연애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자. 다 아닌 기회비용과 매몰 비용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입니다. 이상 민큐의 경제이야기였습니다.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